EKN 에너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KN 에너지 TV는 지금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 회의를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통상 현황과 삼자부산하 에너지 공기업의 업무 보고 및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회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장 차관 및 각 기관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에너지경제TV에서 인터넷 녹화 중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 현황 보고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부 제2차관 소관 업무 및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직원과 소관기관장을 소개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 기관장들도 아울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시 간부직원과 소관기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부 제2차관 소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일 보고 드릴 내용은 통상 및 에너지 분야 주요 업무로서 통상 분야는 쌀 관세와 유예 종료 대응 방향, TPP 협상 동향 및 대응 방향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보고 드리고, 에너지 분야는 원하는 전력 수급을 위한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 계획,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 및 향후 계획, 최근 유가 동향 및 대책,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산업부 제2차관 소관 간부 및 금일 참석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진현 제2차관입니다. 최경림 통산차관보입니다. 구태희 통상교섭실장입니다.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황규현 통상정책국장입니다. 박건수 통상정책심의관입니다. 도경환 통상협력국장입니다. 이승호 통상협력심의관입니다. 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유연백 원전산업정책관입니다. 박기영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입니다. 조한익 한국전력사장입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입니다.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입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입니다.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입니다. 전대천 가스안전공사 사장입니다.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입니다. 이종인 원자력 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성애 지역난방공사 사장입니다. 권혁수 석탄공사 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정식 광물제한공사 사장입니다. 권혁인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입니다.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강기창 가스기술공사 사장입니다. 최외건 한전 KPS 사장입니다.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입니다. 김병일 한전 KDN 사장입니다.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입니다. 이상호 남부발전 사장입니다. 최평락 중무발전 사장입니다. 허엽 남동발전 사장입니다. 조인국 서부발전 사장입니다. 김시성 강원랜드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이재희 한전 원자력 연료 사장입니다. 김용건 기초전력연구원 원장입니다. 민영우 인천종합에너지 사장입니다.
천병태 원자력 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및 간부 등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 분야는 최경림 통상차관보가, 에너지 분야는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참석한 공공기관 중 대면 보고를 하지 않은 기관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최기영님 차관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분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WTO 쌀 관세와 유예 종료, TPP 협상, 그리고 한터키 서비스 투자 협상,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 마지막으로 환경 상품 자유와 복수국 간 협상 등 5건입니다. 자료 35쪽 WTO 쌀 관세와 유예 종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WTO 농업협정상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를 이행해야 합니다. WTO 협정상 의무 면제, 웨이브를 통한 유예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동의 조건으로 과도한 대가 지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의무 면제 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관세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9일 날 WTO에서 합의된 필리핀의 쌀 의무 면제 내용을 보면 5년간 추가 유예를 하는 대가로 쌀 의무 수입 물량을 2.3배 정량하기로 했고, 의무 수입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희망국에게 국별 쿼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가금류, 견과류 등 여타 분야 개방도 합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위 현상 유지 주장, 즉 DDA 협상 타결 시까지 MMA 정량 없는 관세화 유예의 지속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36쪽입니다. 관세화 결정 시 관세율은 WTO 농업협정에 부합하면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율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쌀이 관세화될 경우에 FTA 협상이나 WTO DDA 협상을 통해서 관세 감축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정부는 모든 FTA에서 쌀은 양어를 제외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단시일 내 DDA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 불확실하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가능한 보호조항을 활용해서 쌀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쌀 산업 및 식량 안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방침 아래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세화로 입장이 결정될 경우에는 수정된 양어표를 국회 보고 후에 9월 중 WTO에 제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할 예정입니다. 수정 양어표를 9월 중 WTO에 제출한 후에는 회원국 검증기간 3개월 기간 중 이의제기국이 있으면 양자 다자 협의를 거쳐서 양어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37쪽의 쌀 공청회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8쪽 TPP 협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TPP 협상 동향으로서는 지난 5월에 싱가포르 TPP 강요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동강요 회의에서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TPP 수석 대표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서 TPP 관련 대국민 이해도 제고와 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 중입니다. 또 TPP 참여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1월부터 TPP 참여 12개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39쪽입니다. 6월 말에 완료된 TPP 심층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TPP 참여 시 발효 10년 후 실질 GDP가 1.7에서 1.8% 증가하고 TPP 불참 시에는 발효 10년 후
실질 GDP가 약 0.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 수지 측면에서는 TPP 참여 시에는 연간 약 2 내지 3억 불 수준의 무역 수지 개선이 예상됩니다. 제조업에서는 연간 2억 불 이상 4억 불 미만의 무역 수지 개선이 예상됩니다만 농업과 수산업에서는 각각 약 4천만 불 그리고 약 3천만 불의 무역 수지 악화가 예상됩니다. 생산 효과 측면에서는 TPP 참여 시 연간 약 1조 원 전후의 생산 증대 효과가 전망이 됩니다. 제조업에서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생산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농업과 수산업에서는 각각 1천억 원, 500억 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TPP 참여 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앞으로 TPP 협상의 진전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12개 TPP 참여국과 양자협의 경과 그리고 산업별 분야별 심층 영향분석 결과를 검토한 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TPP 참여 관련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료 40쪽 5월 TPP 강요회의 개최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 협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터키 FTA는 2013년 5월 1일에 기본 협정과 상품 협정이 우선 발효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서비스 투자 협정은 상품 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8월부터 서비스 투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주에 서울에서 제7차 협상회의가 개최 중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유화 방식으로서 서비스는 포지티브 방식, 투자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협정문에서는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 즉 ISD 절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 측면에서는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문화, 환경 서비스 등에서 개방 수준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상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능한 한 이번 주에 개최 중인 제7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에 가스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국내 비준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자료 42쪽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은 1975년에 방콕 협정으로 출발했습니다. 회원국은 우리나라,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국입니다. 출범 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추가 자유화 협상을 했었습니다. 2006년에는 명칭을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부터 제4차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09년부터는 몽골이 가입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제4차 추가 자유화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인하를 위해서는 모델리티 방식에 따라서 우리나라, 중국, 인도는 전체 품목의 27 내지 30%를 양호하고 양호한 품목에 대해 약 33% 정도의 관세 특혜 폭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는 저소득 국가임을 감안해서 보다 낮은 수준의 양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중 제4차 라운드 협상 타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3쪽의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 간 협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EU, 중국, 일본을 비롯한 14개 주요 WTO 회원국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 계기에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 준비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성명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APEC에서 합의된 54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약속을 기반으로 폭넓은 범위의 추가적인 자유화
자유화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참여국들은 그동안 준비 협의를 거쳐서 오는 7월 8일에 협상 출범을 선언하고 9월부터 실제 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환경상품 자유화 협정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며 9월 실제 협상 개시 전까지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통상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에너지 분야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먼저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입니다. 두 번째 네모 주요 내용을 보시면 민간 분야에서는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냉방 영업은 금지하고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 유지를 권고하여 민간 자율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분야는 불필요한 조명 소등, 피크 시간대 불어불급한 전기 사용 자제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토록 하겠습니다. 냉방기 가동 시 실내 온도는 28도씨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 대중교통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냉방 온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시민 불편을 고려해 정상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문 열고 냉방 영업에 대해 7월 6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가태료 부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작년 하절기와 비교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자동차 연비 사후 조사와 재검증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연비를 표기 신고하고 승용차의 연비 사후 검증은 2003년부터 산업부에서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연비 사후 검증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33개 차종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산타페하고 코란도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내렸고 해외 수입차 4개 모델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승용차 10개 차종에 대해서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10개 차종에 대해 실시한 결과 두 모델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토부 부적합에 대해서 국토부 주관으로 국토부 규정 내에서 재검증을 실시키로 작년 11월 부처안에 조정이 되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검증 실시 결과 국토부 복합 연비 기준으로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2개 차종에 대해서 부적합, 석유관리원은 산타페에 대해서 적합, 자동차 부품연구원은 코란도에 대해서 역시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석유관리원과 자동차 부품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클래스 인정을 받은 기관이고요.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클래스 인정을 받은 기관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검증 결과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하고 논의한 결과 근본 재검증으로 적합 여부 판단이 불충분하다고 6월 관계장관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고 작년도 사후 검증 결과로 각각 적합 여부를 발표토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적합 4개 모델에 대해 가태료를 부과하고 국토부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후관리 중복 불일치 등 부처 간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년부터는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일 아래 부분에 산업부는 재검증 결과 완료되기 전 지난 3월 24일 규제 개선 일원화 측면으로 장관께서 직접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선제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쪽 이라크 사태 관련 유가 동향 및 대책입니다. 이라크 사태 영향으로 6월 23일 날 두바이 배럴당 111불까지
기록에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아직까지 국내 유가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표현 없지만 최근 며칠간 109불대로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정유사 수급 차질 시 비축유 활용 등을 통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유 수급 분야 위기 관리 매뉴얼에 따라 2011년 2월 자스민 혁명 이후 현재 관심 단계가 발령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측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세월호 사고 후에 공기업 시설과 민간 시설에 대해서 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 지향 요소를 정비하고 안전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시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 점검 시 발굴된 에너지 분야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전기술 R&D를 통해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LPG 시설 개선 사업, 쪽방촌 무료 개보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 현황입니다. 연간 약 700톤이 발생 중인 사용 후 해결료는 2024년 한빛 원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0월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금년 말까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6번 원전 사업자 관리 감독법 제정 추진입니다. 작년 말 정주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으며 금년 2월 상임위 상정되어 현재 법안 소위 대기 중입니다. 참고로 원안법과의 중복 문제 등 해소를 위해 원안위와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측은 동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 해외 자원 개발 역량 고도화 분야입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년의 성과가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핵심 사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공기업 자원 개발을 질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세일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 자원개발 융자 지원, 펀드 확대 등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도입입니다. 사회 양극화,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두 번째 네모에 보시는 것처럼 지원 대상,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 동절기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도입을 위한 재원과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에너지법과 에너지 특별회계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사장 조환익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전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정책과 조언을 통해 지난해 전력 수급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경영면에서는 6년 만에 흑자 전환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전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평가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한국전력공사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순입니다만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국민 신뢰 강화, 창조 경제 실현, 소통 나눔 실천, 3개 부분 10개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국민 신뢰 강화 부분입니다. 첫째, 하계 전력 수급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전력 수급은 신규 발전 설비 준공 등 공급 능력 증가로 전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계 기간 동안 신규 발전소 시운전 공급 등으로 2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수급 비상시에는 단계별로 각 200만 킬로와트 이상 추가 전력을 확보하여 전력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력 유관 기관과 합동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수급 비상 대응 협력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력 설비 안전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재난 대응 조직, 시스템, 매뉴얼, 복구 자재 등을 철저히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의 안전 강화를 위해 통상의 일상 점검 외에 특별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연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재난 취약 개소를 해소함으로써 전력 설비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테러, 사이버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 재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재난 대응의 전문성 확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채 감축 및 복지제도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은 대표 공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의 자구 노력으로 2017년까지 총 15조 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하고자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월 현재 국내의 사업의 투자 조정과 부동산 매각, 원가 절감 등으로 8,286억 원의 자구 노력을 완료하였으며 부채 감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복지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정상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8월까지 12개 과제에 대해 개선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6월 24일 11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나머지 1개 과제도 조기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 실현 부분입니다. 먼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한전은 미래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석탄 가스화 발전, HVDC, ESS 등 12개 12대 핵심 전략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작년 아시아 최대 규모의 10메가와트급 탄소 모집 실증 플랜트를 준공하는 등 핵심 전략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과 ICT를 융합하는 스마트 그리드 신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2020년까지 원격 검침 지능형 계량기 AMI를 전 고객에게 보급 완료하고 ESS 사업을 선도함으로써 국가 창조 경제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UAE 원전 건설 사업이 제2 원전 수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UAE 원전 사업은 14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17년 5월 1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20년 5월까지 연차적으로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2년 최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 금년 5월에는 원자력 1호기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목표 공정 조기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원전 수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우디, 베트남, 이집트 등 원전 수출 중점 내사국에 대해 수주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별 맞춤 수주 전략을 통해 제2원전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국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해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은 해외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국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국내 기업과의 해외 동반 진출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자력, 화력, 신재생, 자원, 송배전 분야에서 전 세계 20개국에서 37개 프로젝트를 활발히 수행 중에 있으며 그 성과로 2013년 말 기준 약 12조 2천억 원의 누적 매출액과 약 1조 7천억 원의 누적 순이익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익성 중심의 내실 있는 해외사업 추진과 발전회사 등과 원만한 협업을 통해 해외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나눔 실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전력설비 건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력설비 건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전력설비 건설로 갈등 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송변전 설비 입지 선정 공론화를 추진하여 한전이 아닌 제3자 주도의
입지 선정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가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개별 보상 제도를 확립하여 주민의 자산권을 보호하고 외부 갈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 지시로 수용성을 높여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중 확대 등 기술적 대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로 건설 정책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밀양 성전선로 건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 성전선로 건설공사는 신고리 원전의 발전 전력 수송과 영남 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4%로 밀양 지역의 경우 전개소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며 밀양 30개 마을 중 상동면에 1개 마을을 제외한 29개 마을과 보상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 노력으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책임 경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은 공기업 최대 규모 봉사단과 공기업 유일의 캡코 119 재난구조단을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전만이 가진 핵심 역량과 연계한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동방성장 추진 사항입니다. 한전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R&D 전 과정에서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반성장 박람회 및 해외 수출 촉진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한전본사 나주 이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8월 준공 목표로 신축 중이며 공정률은 91%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2014년 11월까지 차질 없이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본사 지방 이전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사회 상생 발전 방향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전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는데요. 보다 핵심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 사장 서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석유공사에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순입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주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는 석유개발 사업부터 부채 감축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석유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는 금년 5월 말 현재 24개국에서 56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국내 동해가스전에서 하루 평균 10,000배럴의 천연가스와 초경질유를 생산하는 등 하루 평균 22만 바렐을 국내외 광구에서 생산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는 탐사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안정적 매장량 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라크 하울러 광구에서 창사 이래 단일 구조로서 최대인 3,900만 바렐의 매장량을 확인하였으며 셰일가스 등 비전통 자원 진출에 있어서도 프로젝트 전담반을 구성해서 유망 지역의 운영권 사업 진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베트남 및 국내 동해 투 가스전 등 기존 생산 광구에 대한 추가 구조 개발로 매장량을 증대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동해 1가스전과 연계한 동해 2 가스전은 천연가스 약 50만 톤의 추가 개발 및 생산으로 약 4천억 원 상당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과 국내 투자자 유치 등 핵심 우량 자산 위주로 자산을 재편성하여 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사는 탐사 성공률 제고를 통한 내실화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자회사 및 국내외 기업과 공동으로 유망 탐사 광구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2 가스전의 개발은 내년 말이 생산정 시출을 거쳐 16년 중반에 생산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자산 합리화 추진에 있어서는 날 매각 등의 자산 구조 재편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석유 비축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9개 지역에 총 1억 4,600만 바렐 규모의 비축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국가 에너지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축유는 금년 5월 말 현재 1억 600만 바렐을 확보하고 있고 비축기지 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전체 9개 비축기지가 13년 연속 무재해 무사고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공사는 비축유 및 비축시설을 활용한 트레이딩으로 99년 이후 총 3,7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여유 비축시설을 활용한 국제 공동 비축을 실시하여 수익 창출과 간접 비축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적정 비축 규모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담은 제4차 비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비축유 구매 계획과 관련해서는 잔여 물량 20만 바렐을 3분기 종료 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1페이지 국내 9개 비축기지별 비축유 확보 현황도입니다. 다음은 석유 비축기지 조감도입니다. 63페이지 울산 비축시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 비축시설 지화 사업은 지상 탱크를 지하 저장 시설로 대체하고 민간 기업에게 공장 증설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 및 공사 모두가 상생하는 윈윈 사업입니다. 올해 내로 지상 탱크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석유 물류 및 금융거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여수와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까지 연간 4억 바렐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탱크 터미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수 탱크 터미널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하였고 울산 북항 사업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터미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물류 인프라 개요 및 조감도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트레이딩과 금융거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울산 북항 사업은 설계 및 건설 공사를 거쳐 2016년 말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알뜰 주유소 사업은 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국내 주유소 시장의 독과점 구조의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알뜰 주유소는 총 1,062개로서 전국 주유소의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알뜰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 평균 대비 리터당 47원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주변 주유소 가격 인하를 유발하여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석유정보 서비스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부채 감축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질적 성장의 내실화 등 강도 높은 비용 절감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강력한 부채 감축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재무적 투자자 유치와 자산 구조 조정 등 부채 감축 추진 성과로서 2013년도에 6억 8천만 달러 그리고 5월 말까지 6억 9천만 달러의 부채 감축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부채 관리 노력으로 17년까지 157%로 부채 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의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사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대 하반기 국회 통상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공사의 주요 현황 중심으로 인사 말씀 형식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가스공사는 83년 설립 이래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천연가스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7월 4일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하는 삼척 기지를 포함해서 총 946만 킬로리터의 세계 최대 LNG 저장 능력과 공급 배관 4,108km를 통해서 전국 1,500만 이상의 가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여 약 75%의 보급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공급 시설의 안전 운용을 위해서 24시간 실시간 원격 감시와 상시 순찰 및 점검, 과학적 선제적 예방 점검을 하고 있으며 재난 및 사고 발생 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가상 사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매년 반복되는 동절기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수요 예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LNG 도입과 관련하여 공급선의 다양화, 판매자와의 유기적 협조 관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자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자원의 상류 부분 사업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사업 이외에도 우리 공사가 30년간 축적해온 가스 플랜트 건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 플랜트 기술 수출 사업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관련 민간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스공사는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위해서 직접적인 계약, 기술 개발 협력, 판로 개척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우리 공사 여전히 부족하며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영위기 타개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적 경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재무구조 건전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7천억 규모의 유상증자와 더불어 금년 6월까지 6,036억 원의 부채 감축을 달성하였으나 설정된 부채 감축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더욱 비용 절감과 사업 조정, 자산 매각, 신규 자본 확충 등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 수익성 강화 등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서 현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직원은 안전지역으로 전원 철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체계화된 대비책으로 공사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는 지난 3월 동부가 최초로 가스텍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는 금년 9월 중에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이고 2021년에 세계가스총회를 대구시에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행사에는 90여 개국 6천 명이 참석하고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국제가스업계 최대 행사이며 금년 10월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가스연맹 총회에서 유치가 결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복지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임직원 모두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안수하고 공기업 정상화 방안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과 새롭게 제안해 주시는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회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사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전 안전 운영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가동원전 신뢰도 제고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대 사고에 대비한 56개 안전성 강화 대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15년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 예방 정비 점검 항목을 2배로 확대하고 정비 기간을 35일로 늘리는 등 가동원전의 설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국민안심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 안전 실명제 및 안전문화 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중대사고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정부합동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다중복합적 재난에 대비하여 조직 및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설비를 보강하는 등 안전 최우선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비리 원천 차단 구매 품질 제도 개선입니다. 한수원 퇴직자의 협력회사 재취업을 금지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한 품질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원전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원전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며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구매 절차를 선진화하는 등 원전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계속운전 추진 현황입니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12월에 계속운전 인허가를 취득하여 현재 계속운전 중에 있으며 2012년 11월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는 2009년 12월 계속운전 인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원자력 안전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131페이지 내실 있는 해외 원전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UAE 원전은 차질 없이 건설 중에 있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UAE 원전 준공 후 운영 지원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은 준공 후 10년으로 약 930명의 해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132페이지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원전 해체 기술 확보와 APR 1400 수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 플러스와 4대 분야 13개 원자력 대표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135페이지 지속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저희 한수원은 현장 안전운영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본사 주요 간부의 42%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근본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로 조직 인사 문화에 대한 3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사 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와 불필요한 일 없애기 운동 추진 등 조직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공기업 정상화 적극 이행입니다. 2017년까지 총 5조 5,470억 원의 부채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및 투자 심의 강화를 통해 2014년 5월 말 현재 약 6,441억 원의 부채를 감축하였으며 향후 체계적인 부채 관리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과다 복지 항목 15건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 복리후생비를 35% 절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사회적 책임 환수를 위한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한수원은 2014년에 고졸 인턴 및 경력직 신입사원 등 총 1,440명을 채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으며 협력 중소기업의 원전 기자재 공동개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배수를 활용한 유리온실 사업 등 수요자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원전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입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 6월 16일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해서 업무를 개시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오늘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순입니다만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첫째, 저희 공사는 전기안전 책임을 부여받은 준정부기관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정검사를 비롯해서 국가가 저희 공사에 부여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등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에서부터 소규모 주택의 전비설비까지 연간 863만여 건에 대해서 검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풍수해 등 국가 주요 재난 발생 시에는 전국 전 사업소별로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해서 조기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가 행사 개최 시에는 사전에 전기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주요 시설의 특별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 교육 및 대국민 전기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력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기술을 개발하는 물론 전력산업 전문 인력 양성센터 주관기관으로서 전력산업 분야 인력 양수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안전 의식의 고취가 전기안전 확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전기안전 홍보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취약계층 전기안전 지원 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5만여 호의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불량 전기 설비에 대한 무료 점검과 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전기 고장 신고 시 긴급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전국 15개 도서에서 시행 중인 전기안전 보안관제도 역시 낙도 주민의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49쪽입니다. 쪽방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총 25억 원을 투입해서 2013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국 쪽방촌에 대한 전기설비 개선과 주거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이 완료된 쪽방에 대해서는 사후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당초 계획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 현황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하여 사고 현장 주변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보 합동 점검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재난 대비 자체 모의 훈련 실시, 또 경영진 현장 손실 및 기동 감찰 강화, 그리고 안전관리 담당 부서 확대 개편 등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사고 수습 지원과 함께 안전교육 강화, 모의 훈련 내실화 등 재난관리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공사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지원들은 공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전대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 공사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관심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희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을 생각하고 자료 161쪽 가스 사고 현황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가스 소비량은 연평균 5.8% 증가하고 있으나 인명피해는 8.2%, 그리고 사고 건수는 4.4% 각각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가스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고 인명피해는 이제 사망 플러스 부상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인명피해는 19.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장소는 주로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사고 원인은 시설 미비와 사용자 직업 부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월호 사고 이후 주요 가스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가스안전관리 재반 대책을 수립하여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자체 예방활동으로 가스사업자 약 2만 개소에 대해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원 등 대형 사고 위험시설 약 4,800개소를 특별 점검하였으며 민간위탁 전문 공인검사기관 약 62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독성가스 대량 사용시설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동점검을 지원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 개선을 유도하고 민간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조 가스하고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가스하고 70% 이상을 차지하는 LPG 사고 예방을 위해 약 5만 8천 개소에 달하는 사고 다발 소규모 LPG 사용시설, 주로 이발소, 미용실, PC방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 대한 완성검사를 신규 도입하고 불량시설과 제품의 유통을 건절하기 위한 기동 단속반 운영과 신고 포상적 확대 등 예방적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서민층 약 11만 가구에 대한 LPG 시설 무료 개선과 사고 예방 장치인 타이머콕 무료 보급을 추진하고 LPG 용기와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LPG 용기 이력 관리 제도 등 유통 용기 전 주기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7조 가스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안전관리를 사후 관리에서 사정 예방적 선제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밀안전진단 제도와 배관 건전성 관리 제도를 통해 도심지 노후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8조가 되겠습니다. 가스사고 대응체계 강화 및 관리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2차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기존 사고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가스사고 발생 대응 매뉴얼 11종을 전면 정비하였으며 산업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고위험 가스 시설에 대한 비상 대응 훈련을 금년 상반기에 12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가스사고 피해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 상황실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조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맞춤형 기업 지원 부분입니다. 가스 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가스 안전 촉진대를 개최하고 국내 유일의 가스 안전 교육원 운영을 통해 가스 산업 종사자의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생활 밀착형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체험형 실습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69조 끝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 및 책임 강화 부분입니다. 방만경영 정상화와 부채 감축을 조기 추진하는 한편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직과 인적 쇄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성과 위주 조직 문화 정착 등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가스 사고 건수와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저희 가스 안전공사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철저한 가스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옥이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남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회 김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전력거래소 업무 현황을 보고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포해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 추진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안정적 전력 수급 운영 분야입니다. 지난 겨울철에는 2월 5일 7,730만 kW로 사상 최대 전력 수요가 기록되었으나 공급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전력 수급 비상대책 기간 중에 최저 적정 예비력을 500만 kW 이상 상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여름철은 8월경 최대 전력 7,900만 kW가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흥화력 5기를 비롯한 신규 발전기 적기 중공으로 공급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예비 전력을 500만 kW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없는 안정적 전력 수급이 달성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까지 전력계통 운영과 관계없이 지급하던 용량 가격을 기여도에 따라 차등화시키는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발전 가격제 도입을 통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한 수요자원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정리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력시장 운영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력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수인 차액계약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전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거래일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 이전을 위해 작년 말부터 차세대 EMS를 나주 현장에 설치하여 금년 6월까지 세 차례의 실개통 운영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하계 전력 피크 기간이 종료되는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종합 시험을 거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10월 6일에 현 EMS에서 차세대 EMS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해서는 총 13개 항목을 방망경영 과제에 대해 노조와 많은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6월 30일 일괄 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력거래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인입니다. 저희 공단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업무 현황 및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6조까지 공단 일반 현황은 유의미로 대처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중저준위 방피물 복합 처분시설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만 드럼 처분 규모의 1단계 건설 공사가 지난달 30일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89.5%의 찬성일로 경주로 처분장이 결정된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주설비공사 준공검사와 시설 운영을 위한 인허가 취득을 위해 후속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기간 6개월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현안 보고 시에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천층 처분 방식으로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12만 5천 드럼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 설계와 함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업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중저준위 방패물 처분시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현재 한울원전, 하울성원전 방패물과 노원구 폐하수권 방패물 등 총 4,243드럼을 인수 관리하고 있으며, 처분시설의 본격 운영에 대비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방사능 감시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분시설 준공 후 원전 방패물 인수와 함께 방사선 안전구역 확대 등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더욱 집중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공단은 방패물 관리 사부 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역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용성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경주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생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방패장이 방패물만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 관광 명소와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발전적인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쪽입니다. 방패물 관리 핵심 기술 확보 노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기술 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사업 수행과 연계한 핵심 기술 확보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외국 방패물 전담 교환과의
다양한 기술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수 인력 등 연구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사형 후 해결력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론화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3쪽 현황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1단계 건설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기간 연장은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인허가 등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주 방패장은 현재 지하 처분 시설의 모든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시공 계약에 따라 7월 중 준공 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4쪽입니다. 시험 성적서 위변적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 3개 제품은 현재 건설 중인 방패장의 안전성과는 무관한 건설 부자재에 해당되나 지난 5월 공인시험 기간에 품질 시험을 의뢰한 결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품질 보증 서류는 원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자력 환경공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기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